매일 등산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요? 우리 동네 건강대장으로 불리시던 김어르신께서 어제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등산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그분 어제도 건강하게 등산하시는 거 봤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매일 등산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인데 동네 어르신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달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새벽 등산을 고집하시다가 얼마 전 무릎 관절이 심각하게 나빠지셔서 병원을 찾으셨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등산만 하신다고 건강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93세의 나이에도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등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요? 바로 오늘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꿔봤자.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제가 93세에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비결들 덕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93세 의사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장수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돈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귀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3세 의사가 밝힌 장수 비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니,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서요.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었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5세의 김할머니는 10년 전 심각한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은 걷기도 힘들 거라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나는 반드시 걸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원래 허약해서, 나는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원래 체질이 안 좋아서 안 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약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이미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나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다. 웃기시죠? 하지만 최고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감사함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역에 계신 93세 박사님도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건강한 삶의 시작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등산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장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바로 장에 모든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등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장이 안 좋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 건강도 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할머니는 3개월 동안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제부터 박사님 45년간 연구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1컵. 찬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 꼭꼭 씹으세요.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바빠서 그렇게 못 씹어요 하시는 분들, 차라리 적게 드시더라도 천천히 드세요. 이게 장 건강의 시작입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우리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최고입니다. 어머,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박사님이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면 장도 그 리듬에 맞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해요. 장도 우리처럼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장 건강만 관리했는데도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심지어 우울증 상도 개선되셨답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두뇌 자극입니다. 어제는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박사님이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85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는 분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이 할머니는 83세에 하모니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고 투정 부리셨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산토끼 노래를 완주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할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낡은 길 대신 새 길을 내는 것처럼요. 자, 이제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뇌 체조를 하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20번만 해보세요. 어지러우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반대손 사용하기. 평소 오른손잡이시라면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세요. 처음엔 밥알이 다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셋째,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길만 다니면 뇌는 편해지고 편해진 뇌는 점점 퇴화한답니다.
특별한 꿀팁 하나 더.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부터 순서대로요. 이게 바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이웃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말동무가 있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웃으면서 대화하면 3배, 춤추면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4배나 된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복지관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답니다. 박사님이 93세에도 매일 새로운 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사님이 4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잠을 잘 못 자는 어르신들은 3년 안에 반드시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마치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만난 박영영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늘려도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수면 관리만 제대로 하셨더니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올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수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시간을 정해두세요.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이불 속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낮잠은 딱 30분만. 아니, 피곤한데 더 자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30분 이상 자면 밤잠을 망치게 돼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는 절대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깊은 잠이 온답니다. 그런데 자꾸 한밤중에 깨는데. 걱정 마세요. 비결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방광이 불편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녁에는 절대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오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박사님이 93세에도 건강한 비결이 바로 이 수면 관리입니다. 매일 밤 9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어요. 아침 5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찍 자면 저녁에 할 일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 중 수면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우울증 상도 개선되셨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에 적은 질병도 나이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귀찮아. 잠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보다 더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TV가 유일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과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댄스 교실에 나가게 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으실 수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람 만나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진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보는 이웃이 생깁니다.
둘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난 춤 못 춰요 하시면서 망설이시나요? 못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배우다 보면 그게 바로 우정이 되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녀나 친구들과 통화하기. 바빠서 못 올 거야 하더라도 목소리라도 들으세요. 영상통화는 더 좋습니다.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아니, 혼자 웃으라고요? 네, 웃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답니다. 박사님이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 덕분입니다. 매일 환자분들과 이야기하고, 주말엔 꼭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래도 나는 내성적인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명부터 시작하세요.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가 많은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고 수명도 더 길었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과한 운동도 굶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매일 등산 가야 건강해진다면서요? 무조건 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럼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제가 만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간씩 등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이 망가졌고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하나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스트레칭 10분. 무리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몸을 쭉쭉 펴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 등산처럼 힘든 운동 말고 평지를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 산책.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에도 최고예요. 밥 먹고 눕지 마세요가 아니라 밥 먹고 걸으세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운동은 꼭 햇빛이 있을 때 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제 식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밥은 꼭 드세요.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죽이라도 좋으니 꼭 드세요. 둘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이 됩니다. 셋째, 저녁은 가볍게. 해 진 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은 꼭 7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이것이 하루 일과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으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의 최대적인 질병도 고령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해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고혈압이 찾아왔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하셨는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가 늙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초 심호흡.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10초만 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둘째, 웃음 운동. 기분 안 좋은데 어떻게 웃어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셋째, 걸으면서 생각하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요.
특히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걱정이 안 없어지는데.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80%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입니다. 박사님이 말하는 93세에도 건강한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포기.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 이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친구들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나이 들면 아침부터 활기차기가 힘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2시간이 그날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인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위장병이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침 습관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아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출과 함께 기상. 아니, 그렇게 일찍요? 네, 우리 몸의 시계는 해와 함께 움직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져요. 둘째, 따뜻한 물 한 컵. 커피나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아침 공기에는 특별한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가 우리 뇌를 깨워준답니다. 여기서 특별한 꿀팁.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외쳐보세요.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님이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아침 습관 덕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따뜻한 물 한 컵, 창문 열고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나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아침 습관이 좋은 분들은 치매나 우울증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거, 아침에 TV나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하루 전체의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창밖을 보세요. 아침 햇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진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건강의 비밀은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의 취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 생활이야.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기는 늦었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인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88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리셨죠.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사라졌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심지어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취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걸 찾으세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취미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세요. 여기서 특별한 꿀팁, 취미를 통해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뜨개질, 그림,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 뇌는 가장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도 많답니다. 일기 쓰기, 시 쓰기, 종이 접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박사님이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취미 생활 덕분입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듣고 주말엔 시를 씁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혼자 하면 심심하지 않나요?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요. 나만의 세계가 생기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취미가 있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제 와서 시작하기가 부끄러운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 취미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뇌를 젊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나오고 나이 들수록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10년이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준 감사일기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자, 이제부터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3가지 감사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밥 먹어서 감사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불평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불평이 나올 것 같을 때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특별한 꿀팁.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하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자,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가 아니라 아직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꿔보세요. 박사님이 93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비결,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도 줄여주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준다고 해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모든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장 건강, 수면, 운동, 식습관, 사회적 관계, 취미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 김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등산만 고집하시던 습관을 바꾸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더니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답니다. 아니,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